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시민 탐험대 클릭에서 세상으로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인천 신정초등학교 교사 김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미디어 교육을 전공하고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이런 제 수업 사례를 여기 앞에 계신 많은 분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수업을 시작하게 된 개인적인 동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론적인 것 같지만 사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미디어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인 교사 연구자로 특히 비판적인 리터러시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기반으로 여러 논문을 탐구하던 도중 비비안 바스케즈라는 연구자의 논문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이 바스케즈는 교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비판적 문해력 수업을 실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굉장히 깊이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는데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연구자는 주변의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어린이들, 미취학 아동들이 과연 비판적인 참여자나 분석가로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도 스스로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음을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하였는데요.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개인적인 큰 통찰을 얻었습니다. 사실 저도 미디어 교육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교사로서 저조차도 학생들을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제가 좀 더 채워줘야 하는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했다는 그런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찰을 토대로 내가 교사로서 해야 할 역할은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비판적 리터러시를 좀 더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성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찰을 기반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어린이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미디어 이용 및 성찰하는 활동, 정부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활동,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미디어를 이용해서 사회 참여를 실천하는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연계한 수업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들을 총합한 교육 목적입니다. 이러한 교육 목적을 세부 목적 4개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미디어 생비자의 개념, 소비자와 생산자가 합쳐진 생비자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자신의 미디어 이용을 성찰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을 이해하고 수평적 읽기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 목표로는 제작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미디어 표현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정보를 분석하여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네 번째 목표는 미디어 생비자로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사회 참여를 실천할 수 있다. 이 4가지 목표를 통해서 활동과 차시의 목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대상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 신정초등학교의 6학년 동아리 We Are Digital Citizens라는 그 축약을 한 WDC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학생들은 사실 그 작년에 5학년일 때도 저와 함께 다양한 미디어 체험 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동아리를 통해서 영상도 만들어보고 카드 뉴스를 제작도 해보고 메타버스 체험도 해보고 유튜브 플랫폼 분석한 경험도 있으면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였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리고 1학기 때에는 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제공했던 미디어 어드벤처 교재를 활용해 수업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교육청이 제공한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었고요. 사전 동아리 경험 훑어보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10차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본, 탐구, 적용, 실천, 정리학습입니다. 먼저 기본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이 미디어 리터러시, 그중에서도 비판적 리터러시를 함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근본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게 자신이 미디어 생비자로서 어떤 역할을 가졌는지 그 역할을 토대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왜 함양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활동을 구성하였고요. 두 번째 탐구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활동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비판적 이해를 심화하는 적용 활동을 진행했고
이를 통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실천학습, 그리고 마지막 정리학습까지 10차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각 차시에서 진행한 활동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음 같아서 모든 차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몇 가지 주요 차시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탐구학습, 적용학습, 그리고 실천학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학습은 간략히 활동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미디어 생비자에 대한 개념을 언급을 하고 그 생비자로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인지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나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기반하여 나의 미디어 이용을 성찰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물의 예시입니다. 자주 이용하는 미디어, 이용 시간, 이용 빈도, 그리고 내가 이 미디어를 이용할 때 생산자로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고 소비자로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생들, 친구들과 공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탐구학습, 정보의 신뢰성을 다루는 차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시의 목표는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 이해, 수평적 읽기 방법을 이용한 정보의 신뢰성 평가인데요. 저는 이 차시의 학습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각 핵심 개념을 설정하고 그 핵심 개념을 도달하기 위한 활동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데요. 제가 사실 말주변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말로만 설명하기보다는 영상을 통해 간단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짧은 편집 실력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그럼 간단히 활동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은 2차 시에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개념을 관련 영상을 통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리고 언론진흥재단 정보에서 제공했던 학습지를 활용하여 그 서동요로 알아보는 허위 조작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때 학생들은 최대한 자극적인 내용을 터뜨려서 속이는 거짓된 정보,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정보, 알고리즘을 이용한 범죄,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선 이 SNU 팩트체크 사이트를 활용해서 허위 조작 정보를 판별하는 연습을 하였는데요. 이 다음 차시에서 직접 정보를 평가하기 전에 이 사이트의 도구의 힘을 빌려서 수평적 읽기 방법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평적 읽기 방법이란 정보를 한 곳에서만 확인하지 않고 여러 출처를 비교하며 읽는 방법인데요. 이 팩트체크 사이트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정보 서비스인데 지금은 아쉽게도 재정 지원이 어려워 무기한 휴기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이런 사이트를 관련해서 간단히 탐색을 하고 이 사이트 탐색 이후 사이트에 포함된 여러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학습지에 몇 가지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넣었는데요.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억제된다. 이것도 이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여서 학생들이 그 사이트를 탐색하면서 그 근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거치고 나서
이 SNU 팩트체크 센터 같이 훌륭한 도구도 있지만 이런 훌륭한 도구 없이도 내가 스스로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며 학생들이 좀 더 풍부한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도서관협회 연맹이 소개한 신뢰성 평가 방법을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 학생들은 출처를 보고 전문가의 말을 듣기, 최신성 정보 확인하기, 교차 검증, 다양한 굉장히 적절한 굉장히 좋은 답안을 제시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답안에 저는 주목하였습니다. 챗 GPT에게 물어본다, 아니면 레딧에게 물어본다. 이런 생성형 AI에게 물어본다는 답변을 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속으로 이건 좀 논의를 해봐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발견을 하며 굉장히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챗 GPT를 이용해 봤는데 정답만 주는 게 아니더라라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관련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순간순간 자체도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비판적 리터러시 함양에 굉장히 그걸 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정말 감명 깊게 그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정보 중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정보 2가지를 내세워서 이 정보에 대해서 수평적 읽기 방법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아까 짧은 영상에서도 잠깐 보였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그 영어로 읽는 논문이나 보고서를 학생들이 찾아보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번역 기능이 있다는 거 하나만 알려주었는데 학생들이 저절로 이렇게 영어 논문도 함께 찾아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조언을 아이들에게 하였는데요. 구글 검색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글로 된 정보보다는 영어로 된 정보가 훨씬 방대한 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언가 정보를 찾고 싶을 때는 영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첨언으로 이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KWL 형식으로 자신들이 배운 내용을 정리하였고요. 그리고 이 팩트수사대라는 어플 아시나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제작한 어플이라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어플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추가 미션 과제로 학생들을 내주었는데 학생들이 이걸 실제로 해보고 굉장히 게임처럼 재미있게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업 때 배웠던 정보 판별 과정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그런 느낀 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그리고 또 강조하며 말씀드리고 싶은 차시인데요. 적용학습 비판적 이해 차시입니다. 이 차시의 핵심 개념은 비판적 이해 그리고 제작자의 의도입니다. 네, 이 수업은 기사를 분석하고 이 기사에서 의도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활동을 구성을 하였는데 그 전에 저는 이 학생들이 뉴스 기사를 바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어떤 방법으로 동기유발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였는데요. 그 방법으로 생각해낸 게 바로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연예인인 카리나입니다. 이 카리나의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카리나 사진을 보면 공항 사진입니다. 공항 사진을 보고 그 공항 사진을 기사로 쓴 내용인데요. 학생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 기사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카리나가 예뻐서요. 아니면 이 기자가 카리나 예쁜 밈으로 조회수를 높여서 그걸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 과정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보탰는데요. 이 카리나가 연예인이 들고 있는 가방에 주목을 하도록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 가방을 홍보하려고 찍은 것인가? 라는 스스로 깨닫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카리나가 들고 있는 이 가방은 이 카리나가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 가방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사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소재는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하기에 앞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이유는 이 학생들이 6학년,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되거든요. 그때 직접 사용할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했고 여러 기사를 통해서 본 결과
부모나 아니면 교사들의 인식, 그런 정책 관련한 인식은 볼 수 있었지만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는 경우에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교과서라는 소재를 선택해서 이 뉴스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 똑같은 소재지만 하나는 KBS 뉴스에서 긍정적으로 다루는 그런 뉴스, 아래는 MBC 뉴스에서 이 디지털 교과서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그 뉴스 두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이 같은 소재를 다루었지만 다른 느낌의 기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였고, 이 뉴스 중에 한 가지 관점을 다룬 뉴스만 평생 보게 된다면 우린 어떤 부작용을 얻게 될까라는 식으로 비판적 이해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본격적으로 디지털 교과서 관련한 뉴스 기사를 분석하기 전에 학생들이 좀 이 사이트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비카인즈 사이트를 둘러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비카인즈 사이트는 빅데이터 뉴스 분석 시스템으로 이 상세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 기사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패들렛의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긍정적 기사 2편, 부정적 기사 2편을 찾고 각 기사에서 누가 썼는지, 언론사는 어디인지, 날짜, 그리고 인터뷰한 사람, 아니면 기사에 언급된 전문가, 아니면 내용, 그리고 그 기사의 의도를 추측하는 이런 분석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글씨가 작지만 여기 보이는 결과는 지금 부정적으로 바라본 기사에 대한 학생들의 분석입니다. 대부분. 근데 여기서 하나 보면 한 모듬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아직은 성급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고, 또 한 학생은 여기 디지털 교과서를 다룬 내용인데 국회의원인 어떤 한 정당의 국회의원이 인터뷰를 해서 이건 좀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의도를 파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 다룬 기사에 대해서 학생들의 기사에 대한 우리 모둠의 생각을 보면 하나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습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반응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기사를 읽은 학생들은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기사를 읽은 학생들은 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패들렛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이 기사를 어떤 기사를 보느냐에 따라 어떠한 소재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식에 큰 변화나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스스로 깨우쳤는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학습 사회참여인데요. 이 실천학습의 목표는 이전 동아리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비판적 사고를 가진 디지털 시민으로서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 사회 참여를 실천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먼저 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사회 참여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요. 적극적인 참여부터 소극적인 참여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뉴스 제작하기, 두 번째는 제안하는 글쓰기, 세 번째는 공감하기입니다. 좀 더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3가지를 선정하였고요. 첫 번째 뉴스 제작 선택 시에 관련해서 활동지를 주면서 이 활동지에 나온 뉴스 판단 기준을 근거로 뉴스의 소재로 쓸만한 주제를 정하는 그런 활동 시간을 가졌고요. 그 예시로 딥페이크 관련 카드 뉴스도 보여주고 영상 뉴스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하기를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변화시키기 위해 제안하는 글을 쓸 수 있는데 어떤 사회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제안하는 글을 쓰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며 제안하는 글을 쓰는 방법,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제안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감하기는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댓글 쓰기, 선풀 달기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네, 계획하는 시간을 거치고 이렇게 제작 및 실천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풀 달기 캡처본도 여기 제시하였고요. 그리고 영상 제작 결과물, 그리고 카드뉴스 결과물인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카드뉴스 결과물 중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아무래도 전 시간에 수업했던 거라 이에 대해서 지목한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제안하는 글을 쓴 학생이 직접 교육부 민원 신청에 글을 써서 이렇게 저에게 얼마 전에 와 선생님 제 글이 심사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엄청난 기쁨의 감정을 저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간순간이 저는 어린이들도 충분히 사회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비판적 리터러시를 가진 학생이라는 점이 증명된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를 감상하였고요. 그래서 확산 방안 및 재현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수업을 진행하며 저는 아이들의 가능성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고요. 교육 현장에서 이런 아이들의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